자, 중1 국어 교과서 읽기입니다. 천재노 교과서고요. 2학기 3-2단원 타당성 판단하면 듣기입니다. 자, 빠르게 읽어가도록 해볼까요? 자, 먼저 학습 목표는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수 있다. 타당성이 뭐냐면 주장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중 누구 말이 타당하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이 휴대전화는 정말 좋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이제부터 쓰거든. 타당성 없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쓴다고 해서 자기가 연예인 좋아하는 거랑 휴대폰이 좋은 거랑 관계가 없죠. 이 휴대전화는 정말 좋아. 화질이 깨끗하고 색감도 좋거든. 그러니까 예제 학생은 전화에 대한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어한 상황을 떠올려 보자. 자, 학급 선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 가게가 제일 싸요. 그럼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네. 학습활동 타당성을 판단하면 듣는 방법 이해하기. 발표를 들으며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고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보자. 너무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통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나이 계산법이 통일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나이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 지금 현재 2024년이에요. 여기서 빼기 태어난 연도를 빼면 여러분 나이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요게 이제 통일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만 나이를 좀 이렇게 만 나이랑 횟수 나이랑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만,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다시 1살을 더하는 관습적인 나이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법률과 공문서 등에서는 생일을 맞을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만 나이 계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식적인 일을 처리할 때 만 나이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학생, 이 사람의 주장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통일해야 한다. 이게 주장이고, 그 근거로 첫 번째는 관습적 나이 계산법과 만 나이 계산법이 달라서 그쵸? 좀 불편하다. 근거를 들었습니다. 자, 만 나이 계산법은 관습적인 나이 계산법보다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에 따르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하루만 지나도 2살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는 1년을 꼬박 채운 후에 2살이 되는 것이죠. 만 나이를 계산하면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므로 좀 더 정확하게 나이를 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죠. 나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근거가 되겠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 나이 계산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나이 계산과 관련하여 나라 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여 지금 몇 살이냐는 질문에 고민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 저는 96년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태어난 연도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장은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자. 근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 발표의 주장이 무엇인 적어보자. 맨 위에 있었죠?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자. 자, 근거 위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보자. 근거와 주장 사이 연관성이 있는가?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논리적인가? 주장과 상관없는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예시답 한번 볼까요? 발표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습적인 나이 계산법과 공식적인 일을 처리할 때 따르는 만 나이 계산법이 달라 불편함이 있다는 점, 관습적인 나이 계산법보다 만 나이 계산법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만나이 기준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와 주장 사이 연관성이 있으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논리적이고 주장과 상관없는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표자의 발표 내용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 뒷받침하기,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의 마음 움직이기,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바탕으로 신뢰감 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설득 전략이에요. 이게 이제 설득 전략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논리적인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발표자의 됨됨이를 통해서 설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광고를 한번 볼까요? 방송 광고를 듣고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보자. 진행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제품 장튼튼 건강음료는 장 건강에 큰 효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무엇보다도 인기 있는 교수님이 참여해 개발했다는 점에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자, 장 건강에 큰 효능이 있는 제품인데 첫 번째 근거로 인기 있는 교수님이 참여하여 개발했다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좀 이렇게 타당성이 좀 떨어지죠. 텔레비전에도 많이 출연하시는 교수님이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런 교수님 설명을 들어볼까요? 믿을 수가 없죠. 이거는 당연히 뭐 유명하다고 해서 이게 장 건강의 기능이 뭐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나와서 설명하시네요.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 제품의 이로운 성분이 장까지 잘 전달되어 병원균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실험 결과가 있고요. 이 실험 결과는 이 제품이 사람의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실험 결과가 있고 이거는 조금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진행자, 정말 뛰어난 제품이네요. 다음으로 이 제품을 이용하고 계시는 영화배우 박미남 씨가 나오셨습니다. 빠듯한 영화 촬영 일정 때문에 항상 피곤했는데요. 이 제품을 3일 동안 마셨더니 피로가 완전히 풀리더라고요. 마셔보면 약간 쓴맛이 나는데 왠지 건강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것도 타당성이 좀 떨어지죠. 뭐 3일 동안 마셔서 피로가 완전히 풀렸다? 좀 과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좋아진 것 같다? 이것도 역시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제품으로 장 건강을 회복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방송 광고이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자, 주장,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장튼튼 건강음료를 구매해야 한다. 근거, 진행자, 인기 있는 교수가 개발에 참여했다. 교수, 실험 결과 이로운 성분이 장까지 전달되어 병원균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배우, 마셨더니 피로가 풀렸고 쓴맛이 나서 건강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타당한지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진행자의 말에서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출연한 인기 있는 교수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는 것은 제품의 효능과 관련 없는 정보야. 따라서 나는 진행자의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죠? 자, 그럼 교수의 말은 어때요?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 제품의 이로운 성분이 장까지 잘 전달되어 병원균을 억제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 부분은 장튼튼 건강음료의 효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배우, 3일 동안 마셨더니 피로가 완전히 풀렸다는 부분은 휴식과 같은 다른 요소가 피로가 풀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근거라고 생각해. 또 약간 쓴맛이 나서 왠지 건강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는데, 쓴맛이 나는 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 즉 타당성이 없다. 자, 다음 또 내용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송 보도를 메모하며 듣고 내용을 파악해 보자. 키와 몸무게로 비만한 정도를 판정하는 지표를 비만지수라고 하지요.
세계보건기수는 비만 지수 30 이상을 비만으로 보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비만 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비만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조금 더 비만한 사람의 사망 위험이 오히려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아시아인의 비만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제기했죠? 예.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료를 좀 제시를 좀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비만 지수는 뭐 30 이상인데, 그렇죠? 한국에서 중국은 25에서 30 미만을 또 비만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렇게 좀 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뉴스 비만 기준 논란. 러시아 기준은 정상 체중인데 한국에서는 4kg가 감량이 필요하다. 또 이런 지문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준이 좀 혼란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번 요거를 좀 담아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인의 비만 기준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방송 보도. 그렇죠? 비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비만한 정도가 동양과 서양의 비만 기준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상황을 제시한 뒤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이 1980년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한 것이어서 서구화된 식습관과 체형을 지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죠? 80년대의 어떤 그 평균 신장과 평균 몸무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자랐습니다. 훨씬 무거워졌고요. 그래서 적정성이 좀 논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습관 체형도 마찬가지 25 미만을 정상 체중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을 과체중으로 보고 있는데, 조기 사망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정상 체중 25 미만, 그 비만 지수 25 미만이 조기 사망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 체형 소고에 따른 비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근육량은 줄어들고 골다공증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어떤 그 비만 지수는 적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디 보자. 방송 광고 타당성 판단하기. 자, 주장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을 올려야 된다. 근거. 러시아보다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동양인의 비만 기준은 1980년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현재 상황은 맞지 않고 우리나라 비만 기준으로 날씬한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타당성 판단입니다. 주장과 연관성이 있는 국적이 다른 한국계 두 여성의 사례. 최근의 연구 결과.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들어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가 없으므로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본 검진학회는 재작년에 비만 기준을 비만지수 25에서 27로 서양 비만 기준에 근접하게 올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 보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그래서 뉴스 진행자가 말하기는 아시아인의 비만 기준이 적정한 논란을 일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국적이 다른 두 한국계 여성의 사례를 기자가 제시해 줬죠.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한국 국적의 여성으로. 그래서 러시아 국적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사는 정상이지만 한국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4kg를 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한국 국적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비만 기준으로는 정상 체중이지만 러시아의 비만 기준으로는 저체중,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시아인의 비만 기준 논란은 1980년대 연구였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연구 및 전문가와 면담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다. 이 기준으로는 그거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만 지수를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어떤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이 비만 지수 25였다가 27로 올렸다.
자, 3. 이거 중요하고요. 방송 보도에서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활용한 방법을 찾아보자. 자, 국적이 다른 두 한국계 여성 사례, 최근의 연구 결과,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노렸냐면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다음을 또 볼까요? 방송보도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보자. 다음과 같은 기자의 말이 방송보도의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살펴보자. 자, 이게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보도의 내용은 타당하다. 자, 그 다음에 정리, 생각 모으기. 자, 단어들 있죠. 근거, 타당성, 연관성, 비판. 자, 가로치기입니다. 그냥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연설, 광고, 방송, 보도 등 다양한 듣기 상황에서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어야 한다.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때에는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근거와 주장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 다음 댓글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우리 반은 시끄러워요. 요즘 우리 반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우리 반은 조용한데요. 제 자리 주변 친구 중에서 떠든 사람 없던데요. 자, 반이 다르죠? 반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반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반이 다르면 또 타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반이 같다 하더라도 제자리 주변 친구 중에서 떠든 사람 없는데요. 자기 주변만 조용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반의 전체가 어떤지 상황을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래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래서 일부분만 보고 전체로 확대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논리적이지 않죠.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어휘학습. 귀가 어둡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귀가 여리다. 속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그대로 잘 믿다. 자, 이거랑 비슷한 표현 뭐가 있어요? 귀가 얇다. 이 말도 있죠. 귀가 얇다. 귀가 여리다. 귀가 얇다만 같은 의미로 보면 되고요. 귀를 기울이다.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 귀 밖으로 듣다. 남의 말을 성의 있게 듣지 않고 든둥 마는다.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귓등으로 듣다. 귓등으로 듣다. 그러니까 소리를, 남의 말소리를 귀 안으로 속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들어요. 이것을 귓등으로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숙제 때문에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벌써 귀가 어두워진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부모님께 최신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말씀드렸다. 부모님께서는 나의 말을 귀 밖으로 들으시며 단칼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아니, 저기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최신 휴대전화 사달라고. 야, 핑계가 좋네요. 순간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찔끔 났다. 내가 우는 모습을 보신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최신 휴대전화를 사주기도 약속하였다. 만세. 설마 내 귀가 여려서 남의 말을 잘 믿는다는 것을 알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 이렇게 또 표현했네요. 최신 휴대전화, 글쎄, 이거 갖고 뭐 할까? 네, 유튜브 보겠죠, 뭐. 자, 어디 보자. 선택학습 나와 있네요. 책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 예측하기. 자, 인터넷 서점에서 책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자, 책 속에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쓴 편지를 모아서 엮었다. 가족을 사랑하는 정약용의 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표지를 보고서 예측해보고 아들에게 보낸다. 무슨 내용일까? 뭐 가정적인 내용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책 소개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목차 보는 거죠. 자, 목차를 보니까 아하, 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지로 썼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쓴이 소개도 여기 나와 있죠. 뭐 정약용 뭐 대학자였죠. 네, 큰 학자였습니다.
어디 보자. 뭐 댓글을 통해서도 이 글에 대한 뭐예요? 책이었죠?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통해서도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패스. 자, 예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에 실린 글 한 편을 읽어보자. 두 아들 보아라. 너희가 보낸 편지를 볼 때마다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늘 적혀 있더구나. 가끔은 큰 바위가 앞을 막아 길이 보이지 않는 듯 하다며 한숨을 내쉬고 신세를 한탄하더구나. 하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를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말버릇일 뿐이다. 이야말로 너희가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자, 이때 큰 병은 뭘 의미해요? 남 탓. 예전에 내가 벼슬 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조금이라도 근심이 있거나 몸살을 앓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크나큰 보살핌을 받았다. 날마다 찾아가서 꼬박꼬박 안부를 묻는 사람도 있었고 토닥토닥 다독거리며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약이 될 만한 음식을 보내준 사람도 있었고 양식에 끊이지 않도록 챙겨준 사람도 있었다.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이러한 일들을 자주 보며 자라온 탓에 언제나 남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버릇처럼 늘었구나. 그러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로구나. 자,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일을 자주 보며 자랐기 때문에 그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대려고 한다는 얘기죠. 더구나 오래전부터 일가 친척이 모두 서울로 지방으로 흩어져 살아서 서로 왕래하며 인정을 쌓은 적이 없다. 그나마 요즘 같은 세상에 일가 친척끼리 서로 곤경에 빠뜨리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길 만한데 어떻게 뜬금없이 그들이 도와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이처럼 가세가 기울긴 하였지만 가세는 집안 형편, 너희들은 다른 친척들보다 오히려 형편이 넉넉한 편이다. 다만 다른 친척들까지 도와줄 만한 힘이 부족할 뿐이다. 너무 가난하지도 않지만 남을 도와줄 만한 힘도 없다. 나아가 남의 도움을 기대할 만한 처지는 더더욱 아니다. 모든 일은 집안일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매사에 유의하여 행동하고 마음속에서 남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없애버려 한다.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버릇도 없어질 것이다. 부디 마음속에 새겨두거라. 그래서 맨 끝부분이 두 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되겠죠. 자, 글의 주요 내용. 받는 이는 정약용의 두 아들. 글을 쓴 의도. 두 아들에게 남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며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전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제 상황. 두 아들의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면서 한탄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자. 패스. 자, 활동 두 번째예요. 발표의 타당성을 판단하면 듣기라고 되어 있죠. 다음 발표를 들으며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보자. 우리는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과목의 종류가 많고 과목마다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달라서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싫어하거나 자신이 없는 과목을 공부할 때면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할까요? 자, 문제 제기했네. 청소년기에는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이나 취향, 관심사가 쉽게 바뀌고 이에 따라 진로와 관련된 계획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는 태도는 위험하겠지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한 분야만 깊이 있게 알기보다는 여러 분야를 골고루 접하며 다양한 세상의 모습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 근거 1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한다. 이런 뜻이네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익히고 경험할 수 없으므로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여 그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한 분야의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려면 다른 분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역시 두 번째 근거.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여도 그것들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다른 과목의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바뀔지 모르는 꿈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싫어하는 과목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자, 이게 주장이 되겠죠? 근거는 두 가지였죠. 근거 1, 근거 2. 자, 발표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보자. 주장. 모든 과목을 소홀히 하지 말자. 근거. 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발표 내용이 타당한지 자기 생각 적어보자. 자, 쭉쭉 읽어볼게요. 나는 발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청소년기 일찌감치 꿈을 정한 사람은, 일찌감치 꿈을 정한 사람, 자신의 꿈과 관련된 과목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부터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요리 쪽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국영수 글쎄 영어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예. 뭐 이렇게 잡다한 뭐 그런 과목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도움이 필요한 근거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과목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 발표 내용은 타당한다고 생각한다.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자, 2에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 타당한지 평가하면 들어보자. 이건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2단원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뒷부분은 뭐 만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